재벌 사모님 무릎을 꿇다. 돈 대신 증명한 진정한 격.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는 50층 펜트하우스. 이곳은 신은경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명예이자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통유리창에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지만 차가운 대리석처럼 공허했습니다. 60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그녀의 모습은 국내 굴지. 호텔 체인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서의 격을 대변했습니다. 그녀에게 격은 곧 권력이자 생존의 방식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굶주림의 상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바라봅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웃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지만 왜 단 하루도 따뜻하지 않았을까? 책상 위 딸 서아와 예비 사위 소방관 김현우의 사진. 그녀의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버린 그녀의 삶이 딸에게 대물림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현우는 그녀의 오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배경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서아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건 현우의 인성과 용기예요. 그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는 진심이에요. 그 말은 사모님의 가슴 깊은 곳 40년 전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 낡은 편지를 꺼내 손으로 만집니다. 가난했지만 그녀가 넘어졌을 때 망설임 없이 손을 잡아주었던 그 남자. 현우의 초라함은 그녀가 묻어버린 진정한 삶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기억합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 진심을 버렸던 날을. 그 이후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체면은 지켰으나 마음을 잃었습니다. 신은경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배경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진심. 그가 가짜라면 그녀는 마음 편히 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레스룸. 낡고 키키한 냄새가 나는 파카, 흙 묻은 캔버스와 거울 속에는 70대 후반의 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고립되고 외롭고 세상의 시선에서 멀어진 존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시험은 현우를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40년 외로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절박한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시험의 무대는 인수동 도깨비 시장. 활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철저히 이기적인 곳. 이곳에서 노인의 가치는 가장 낮게 평가됩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익숙했던 시장의 냄새마저 낯설게 느껴집니다. 털썩. 육중한 몸이 흙바닥에 고꾸라지는 순간 뼈마디의 고통보다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비치는 주변 상인들의 눈빛은 과거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의 그것과 동일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내가 평생 지킨 격은 이 흙바닥 위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구나. 그때 저 멀리서 한 청년이 달려옵니다. 소방관 김현우. 그는 망설임 없이 흙 묻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제복은 더러운 바닥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매뉴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는 부딪히지 않으셨나요? 침착함 속에 느껴지는 인간에 대한 존중. 그는 그녀의 낡은 행색 때문에 단 한 번도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달려오는 짧은 순간 과거 큰 화재 현장에서 가난한 노인을 구하지 못해 후회했던 경험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신 여사는 가장 치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내 돈 30만 원 잃어버렸어. 혹시 젊은 양반이 주었나? 그녀는 현우가 모욕감에 반응하기를 바랐습니다. 현우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모욕을 인내하고 노인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할머니, 소방관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현우는 흙바닥을 손으로 직접 훑었습니다. 지갑을 꺼낼 때 지갑 속에 작은 가족 사진과 얇은 현금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는 부자가 아님에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한 희생이었습니다. 신 여사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를 선택합니다. 병원 가지 마. 돈 없어. 나 같은 늙은 폐인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립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폐인이시기 때문에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사람이시기 때문에 구급차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신은경 여사의 40년간의 외로움과 후회를 관통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체면의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귀한 진심을 발견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분장을 지우는 손길이 매우 떨렸고 노인 분장을 닦아내는 행위는 40년간의 가식을 벗어던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파카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현우는 놀랐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소방관 김현우입니다. 신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현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추했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이 돈과 무관한 존재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졌다. 정말 내가 졌네, 현우군. 이 못난 어미가 자네의 인성을 시험했어. 용서하게. 자네야말로 우리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격이네. 우리 가문의 격을 높여줄 유일한 사위야. 신은경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빛나는 보석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들의 두 손 위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문의 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50층 펜트하우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선 재단 목표는 소외된 이웃의 안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리자 황금빛 감옥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현우는 흑투성이가 된 채로 재벌가 사모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제복은 가장 화려한 명품보다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십니다. 서아도 어머니도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신은경 여사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사랑과 진심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최할머니들을 무심히 지나치고 있을까요? 소방관 김현우의 진심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격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